한번 스쳐 지나가기만 해도 당대 네로라 하는 사내들의 심장을 쿵 내려앉게 만들었다는 전설적인 미모. 그저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혼을 쏙 빼놓았다는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문제는 그녀에게 한번 빠지면 왕자든 고관대작이든 그 누구도 제정신으로 돌아오지 못했다는 겁니다. 한 여인을 차지하기 위해 형제가 등을 돌리고 숙부와 조카가 칼을 겨누는 그야말로 막장 드라마 같은 일들이 벌어졌죠. 이것이 단순한 야사가 아닙니다. 조선왕조실록이라는 나라의 가장 엄격한 정사 기록에 간통이라는 죄목으로 무려 16번이나 그 이름이 등장하는 실존 인물의 이야기입니다. 황진이조차 감히 명함을 내밀기 어려운 조선 역사상 전무후무한 스캔들의 중심. 오늘 세종대왕의 아들 셋을 연달아 파멸로 이끈 그 치명적인 여인. 초요갱의 모든 것을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야기의 시작은 조선 최고의 성군 세종대왕의 7번째 아들인 평원대군으로부터 출발합니다. 이 왕자는 우리가 흔히 상상하는 호탕한 무인과는 거리가 아주 멀었습니다. 지극히 조용하고 내성적이며 아버지 세종을 닮아 책과 학문을 연구하는 것을 유일한 낙으로 삼던 그야말로 선비 같은 왕자였죠. 그런 그가 자신의 인생을 통째로 뒤흔들 한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 여인이 바로 기생 초요갱이었습니다. 평원대군은 그녀를 보자마자 난생 처음 느껴보는 강렬한 감정에 휩싸였고, 이 사랑은 단순한 하룻밤 유의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진심이었죠. 평원대군은 그녀를 그저 기생으로 곁에 두지 않았습니다. 정식으로 첩의 지위를 내려주고 자신의 곁에 살게 했어요. 더 놀라운 것은 그가 그녀에게 베푼 가장 큰 선물이었습니다. 그는 글자를 모르던 초요갱에게 아버지 세종이 막 창제하여 반포한 새로운 문자 훈민정음을 직접 가르쳐 주었습니다. 왕자에게 당대 최신 학문이었던 한글 교육을 받게 된 겁니다. 그 결과 초요갱은 어떻게 변했을까요? 그녀는 조선의 수많은 기생들 중에서 유일하게 한글을 완벽하게 읽고 쓸 수 있는 엄청난 지식인이자 예술가로 거듭났습니다. 단순한 미모를 넘어 당대 최고의 교양과 지성까지 겸비한 그야말로 대체 불가능한 여인이 된 것이죠. 하지만 이 완벽해 보였던 두 사람의 행복은 너무나도 짧았습니다. 평원대군이 갑작스럽게도 꽃다운 18의 나이에 천연두로 그만 세상을 떠나고 만 것입니다. 자신을 구원하고 새로운 세상을 열어준 단 한 사람, 그 남자를 잃고 홀로 남겨진 초요갱의 슬픔은 이루 말할 수 없었겠죠. 그렇지만 그녀가 슬픔에 잠겨 있을 시간은 그리 길지 않았습니다. 바로 여기서 역사는 상상조차 못했던 놀라운 반전을 준비하고 있었죠. 평원대군보다 한 살 위였던 그의 친형 화이군이 등장한 겁니다. 사실 화이군은 이미 오래전부터 초요갱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동생이 그녀와 행복하게 지내는 그 모든 순간을 남몰래 지독한 질투와 검은 욕망으로 바라보고 있었던 것이죠. 그에게 동생의 죽음이라는 이 끔찍한 비극은 어쩌면 자신이 그토록 원했던 것을 손에 넣을 수 있는 잔인한 기회가 되었습니다. 화이군은 단 하루도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즉시 초요갱에게 그야말로 저돌적인 구애를 시작했습니다. 동생의 상중에, 그것도 동생이 그토록 아꼈던 첩에게 접근하는 것은 당시의 도덕으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지만 그는 전혀 개의치 않았죠. 결국 화이군의 이 끈질긴 집착과 유혹은 성공하고야 맙니다. 초요갱도 홀로 남겨진 슬픔 속에서 그의 마음을 받아들인 것이죠. 하지만 이들의 관계는 결코 평범한 사랑이 될 수 없었습니다. 형이 죽은 동생의 첩과 관계를 맺는다는 것, 이것은 유교사회 조선에서는 절대 용납될 수 없는 폐륜 그 자체였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이 충격적인 스캔들은 삽시간에 궁궐을 뒤덮었습니다. 왕실은 발칵 뒤집어졌고 아버지 세종대왕의 분노는 그야말로 하늘을 찔렀습니다. 세종은 실록에서 어찌 짐승과 같은 짓을 할 수 있단 말인가며 극대노했죠. 결국 세종은 화이군에게 유배형이라는 무거운 벌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초요갱 역시 이 폐륜의 공범으로 지목되어 함께 유배를 가거나 어쩌면 목숨을 부지하기 어려운 처벌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녀에게는 죽음의 문턱에서 자신을 구해줄 아주 특별한 재능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녀의 첫사랑
평원대군이 남겨준 유산, 한글 실력이었죠. 정말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당시 훈민정음이 반포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이 새로운 글자를 제대로 읽고 쓸 수 있는 사람은 왕실과 집현전 학자들을 제외하고는 거의 없었습니다. 세종대왕의 입장에서 자신의 역작인 훈민정음을 유일하게 구사하는 이 희귀한 인재를 차마 버릴 수는 없었던 겁니다. 초요갱의 희귀한 능력은 나라의 입장에서 볼 때 매우 귀중한 자산이었던 것이죠. 결국 그녀는 태형 82대라는 살점이 찢어지는 고통스러운 형벌을 받는 선에서 사건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아슬아슬하게 목숨은 건진 겁니다. 두 번째 사랑마저 이토록 처참한 비극으로 끝나고 다시 기생의 신분으로 돌아가 혼자가 된 초요갱. 이제 그녀의 삶은 좀 평탄해졌을까요? 그런데 믿기 힘들게도 또 다른 왕자가 그녀의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녀가 얼마나 위험한 불꽃인지, 그 불꽃에 닿으면 어떻게 타버리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역시 그녀의 치명적인 매력에서 벗어날 수 없었던 것이죠. 사랑의 힘이란 때로는 이토록 무서운 것입니다. 이성적인 판단을 완전히 마비시키고 모든 것을 잃을 것을 알면서도 그 불길 속으로 스스로 뛰어들게 만드니까요. 계양군과 초요갱의 은밀한 만남. 이 소문은 또다시 금세 궁궐에 퍼져나갔습니다. 당시 임금은 그들의 큰형이었던 문종이었습니다. 문종이 이 소식을 듣고 얼마나 기가 막히고 분노했을지 상상이 되십니까? 또다시 왕실의 체면과 위엄이 한낱 기생 때문에 땅에 떨어진 이 상황을 그는 도저히 묵과할 수 없었습니다. 문종은 조용히 동생 계양군을 불렀습니다. 그리고는 서늘한 목소리로 추궁했죠. 네가 초요갱과 간통한다는 소문이 파다한데 정말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느냐? 어찌하여 이 나라에 다른 기생도 많은데 굳이 그 여자와 관계를 맺는 것이냐? 계양군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그는 그 자리에서 펄쩍 뛰며 하늘을 가리켜 맹세했습니다. 저라 억울하옵니다. 신은 결단코 하늘에 맹세하건대 그런 부도덕한 짓을 저지른 적이 없나이다. 하지만 이 새빨간 거짓말 뒤에 숨겨진 진실은 그야말로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임금 앞에서 자신의 결백을 그토록 소리 높여 주장했던 바로 그날 밤이었습니다. 계양군은 궁궐을 빠져나오자마자 망설임도 없이 곧바로 초요갱의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그녀와 뜨거운 사랑을 나누었어요. 이보다 더 뻔뻔하고 대담한 행동이 또 있을까요? 왕을 기만하고 하늘을 속인 거짓말과 배신이 동시에 이루어진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운명의 장난이었을까요? 아니면 그녀를 사랑한 남자들의 저주였을까요? 그토록 대담했던 계양군 역시 얼마 지나지 않아 갑작스럽게 요절하고 말았습니다. 이로써 세종대왕의 세 아들이 모두 한 여인을 사랑했고 그 결과는 모두 끔찍한 비극으로 끝나고 만 것입니다. 첫 번째 남자는 병으로 죽고 두 번째 남자는 유배를 가고 세 번째 남자마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자신이 사랑했던 남자들을 연달아 잃은 초요갱. 그녀의 마음은 과연 어떠했을까요? 약 2년 정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제 그녀의 곁에는 왕자들이 아닌 다른 신분의 남성들이 꼬이기 시작했습니다. 신재훈이라는 인물이 바로 그 주인공이었죠. 그는 문종을 가까이에서 도운 공로로 출세가도를 달리고 있던 아주 잘나가는 양반 집안의 자제였습니다. 문제는 그가 이미 버젓이 결혼해서 아내까지 있는 유부남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초요갱에게 그야말로 완전히 빠져버린 신재훈의 행동은 당시의 상식을 한참이나 벗어난 것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정실 부인을 안방에서 내쫓아버리고 기생이었던 초요갱을 그 자리에 앉혀 안방마님으로 모셔들인 것이죠. 이는 당시 조선의 사회 질서와 근간, 즉 삼강오륜을 완전히 무시하고 정면으로 도전한 행동이었습니다. 신재훈의 사랑은 이미 정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맹목적으로 초요갱의 말만 믿고 따랐어요. 그녀를 조금이라도 비판하거나 험담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성을 잃고 참지 못했습니다. 실제로 자신의 지파인 2명이 초요갱을 험담하는 것을 엿듣고는 분노를 참지 못하고 그들을 그 자리에서 때려 죽이는 끔찍한 살인까지 저질렀습니다. 사랑 때문에 살인까지 저지르게 된 신재훈. 이 정도면 정말 광기에 가까웠다고 봐야겠죠. 하지만 더 충격적이고 기괴한 사건이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바로 신재원의 친조카인 안개담이라는 인물이 등장한 것입니다. 이미 중년의 나이에 이르렀던 그 역시 자신의 숙모뻘이 된 초요갱의 매력에서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숙부와 조카가 같은 여자를 놓고 경쟁하는 그야말로 막장 드라마 같은 상황이 벌어진 것이죠. 안개담은 숙부인 신재원이 집을 비운 틈을 타서 몰래 그의 안방으로 숨어 들어갔습니다. 목적은 단 하나였어요. 바로 초요갱을 차지하려는 것이었죠. 하지만 그때 운명의 장난인지 초요갱은 집에 없었습니다. 자신의 치밀했던 계획이 실패로 돌아가자 안개담은 그 자리에서 이성을 잃고 맙니다. 그리고는 정말 믿기 힘든 사이코패스적인 일을 저질렀어요. 자신의 분노를 주체하지 못하고 옆에 있던 무고한 하인들을 닥치는 대로 때려 죽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끔찍하고 엽기적인 내용이 실제로 조선왕조실록에 버젓이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이 놀랍지 않으신가요? 한 여인을 둘러싸고 벌어진 당대 최고 권력층 남성들의 광기가 얼마나 심각했는지를 보여주는 소름 끼치는 대목입니다. 도대체 초요갱이라는 여인이 가진 매력은 무엇이었을까요? 단순히 빼어난 외모만으로는 이 모든 현상이 설명되지 않습니다. 분명 그 이상의 무언가가 있었을 것입니다. 아마도 그녀의 첫사랑, 평원대군이 선물해준 한글 실력, 즉 지적인 매력과 교양이 복합적으로 작용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그녀의 삶은 결코 행복했다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그녀가 사랑했던 남자들은 하나둘씩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하거나 유배를 떠나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녀 자신도 끊임없이 사회적인 비난과 처벌의 대상이 되어야 했죠. 왕자들뿐만 아니라 힘있는 양반 가문의 남성들까지 그녀를 얻기 위한 끔찍한 쟁탈전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수많은 무고한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고 명망 높던 가문이 몰락하기도 했습니다. 한 여인이 조선 사회 전체에 미친 파장이 실로 어마어마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파란만장했던 초요갱의 마지막은 어떠했을까요? 정말 놀랍게도 그녀는 세조가 세상을 떠나고 나라 전체가 국상 중이던 아주 엄중한 시기에 마지막으로 조선 왕조실록에 이름을 올리고 역사에서 사라졌습니다. 도사 맹지가 초요갱과 간통하였으니 아울러 국문하여 아뢰도록 하라. 나라 전체가 슬픔에 잠겨 근신해야 할 그 시기에조차 그녀는 또다시 간통이라는 스캔들의 중심에 서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불꽃 같았던 초요갱의 삶을 돌아보면 과연 그녀가 단 하루라도 행복했을지 의문이 듭니다. 수많은 남성들의 맹목적인 사랑을 받았지만 그 사랑들은 모두 비극으로 끝났으니까요. 하지만 다른 관점에서 보면 그녀는 조선시대 여성으로서는 그 누구도 살지 못한 아주 특별한 삶을 살았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왕자들과 당대 최고 권력자들이 모두 그녀에게 매료되었다는 것은 그만큼 그녀가 거부할 수 없는 독특하고 강력한 개성을 가지고 있었다는 뜻이니까요. 특히 한글을 익혀 지성과 교양을 쌓았다는 점은 당시로서는 혁명에 가까운 일이었습니다. 대부분의 기생들이 외모와 춤, 노래에만 의존했던 것과는 달리 그녀는 남성들과 지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었던 것이죠. 초요갱의 이야기는 조선이라는 엄격한 남성 중심 사회에서 여성이 겪어야 했던 시련과 한계를 동시에 보여줍니다. 아무리 뛰어난 재능과 매력을 가졌어도 기생이라는 신분의 굴레를 벗어날 수는 없었던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요갱은 자신만의 방식으로 살아갔습니다. 16번이나 간통죄로 기록에 남았다는 것은 어쩌면 그만큼 사회적 압박에 굴복하지 않고 자신의 감정에 솔직했다는 뜻일 수도 있습니다. 실록에 남은 그녀의 이야기는 그녀가 악녀라서가 아니라 오히려 그녀를 둘러싼 남성들의 비이성적인 욕망과 광기가 얼마나 대단했는지를 증명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조선의 왕자들을 파멸로 이끈 치명적인 매력의 소유자 초요갱. 그녀는 과연 희대의 요부였을까요? 아니면 시대가 감당하지 못한 비극적인 천재였을까요?